저는 그날 제 나이가 갑자기 한꺼번에 늘어난 것처럼 느꼈습니다. 아침부터 몸이 무겁던 날도 아니었고, 특별히 아픈 곳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전화기 너머에서 들린 한 문장이 제 어깨를 푹 눌렀습니다. 아, 또 그 얘기예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말끝이 아니라 제 존재가 잘려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지금 귀찮은 사람이 된 걸까? 부모는 자식 앞에서 자주 괜찮다는 말을 합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고, 서운해도 웃어넘기고, 속상해도 내가 바쁘니까라고 정리합니다.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날이 반복될수록 제 마음은 늙어갔습니다. 몸이 늙는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식이 던진 말은 대개 칼이 아니었습니다. 대놓고 상처 주려는 말이 아니라 급한 하루 속에서 튀어나온 습관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건 엄마가 몰라요. 아빠는 가만히 계세요. 그거 그냥 아무거나 눌러요. 왜 또 그렇게 해요? 이런 말들은 짧고 빠르고 단정했습니다. 말하는 쪽은 잊어버려도 듣는 쪽은 오래 남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바라는 건 대단한 말이 아닌데, 부모가 늙는 순간은 주름이 늘어나는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말이 끊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설명하려다가 됐다로 끝내는 순간, 서운함을 말하려다가 괜찮다로 덮는 순간, 도움을 청하려다가 민폐일까봐 입을 다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마다 저는 조금씩 제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잃는 사람은 어느새 표정도 잃었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흔들렸던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소한 걸로 예민하세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조용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제 마음을 사소한 것으로 만드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운함을 사치로 만들고, 외로움을 유난으로 만들고, 걱정을 귀찮음으로 바꾸는 말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 마음이 사소한 걸까? 아니면 내가 사소해진 걸까? 그날 밤 저는 혼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불은 켜져 있었고, 텔레비전은 조용히 배경음만 흘렀습니다. 저는 제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아이를 키웠고, 이 손으로 가족의 살림을 버텼고, 이 손으로 누군가의 등을 토닥이며 괜찮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 앞에서 이 손이 갑자기 낯설어 보였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말투를 이해해 보려 합니다. 요즘 세대는 원래 저렇다라고 스스로를 달래고, 바쁘니 그럴 수 있다고 납득해 보려 합니다. 하지만 말투는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온도라는 사실을 저는 늦게 깨달았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부모의 하루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표정으로, 어떤 속도로, 어떤 눈빛으로 전하느냐에 따라 부모는 존중받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했습니다. 자식의 말투가 부모를 늙게 만드는 순간은 부모가 나는 쓸모가 없어진 걸까라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부모의 경험이 낡은 지식이 되어버리고, 부모의 질문이 귀찮은 반복이 되어버리고, 부모의 걱정이 과한 간섭이 되어버리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부터 부모는 마음속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납니다. 물러나면서 말이 줄고, 말이 줄면서 웃음도 줄고, 웃음이 줄면서 표정이 굳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아직도 누군가의 부모인데 왜 이렇게 작아질까? 저는 어느 날 자식의 말투를 탓하기 전에 제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았습니다.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저는 완벽한 효도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연락하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가 사람으로 대접받는 느낌을 원했습니다. 질문을 했을 때 한숨이 아니라 잠깐의 기다림을, 실수를 했을 때 비난이 아니라 짧은 안내를, 걱정을 말했을 때 훈계가 아니라 한 번의 공감을 원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나도 누군가의 마음을 배려하며 살았는데. 그리고 저는 더 무서운 장면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말투가 차가워지는 순간 부모는 자식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그럴 줄 알았다라고 말하며 체념을 배웁니다. 도움을 청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질문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웁니다. 그 배움은 조용하지만 결국 사람을 외롭게 만듭니다. 저는 지금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서운해도 웃어넘기고 속이 쓰려도 괜찮은 척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괜찮은 척이 길어지면 마음이 먼저 늙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제 마음이 작아지는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고요.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식을 비난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도 지치고 자식도 불안하고 자식도 자기 삶을 버티느라 숨이 차다는 걸 저는 압니다. 다만 우리가 서로를 가장 쉽게 상처내는 곳이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말이 거칠어지고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존중이 사라지는 순간 그 관계는 천천히 늙어갑니다. 그리고 그 늙음은 어느 날 갑자기 되돌리기 어려운 거리로 남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멀어지고 싶은 게 아니라 다시 가까워지고 싶다. 어쩌면 부모가 바라는 말은 단순합니다. 아, 그랬어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천천히 말해주세요. 그 마음 이해돼요. 그런 한 문장이 부모의 하루를 다시 세웁니다. 부모는 그 말 한마디로 다시 젊어집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 단 한 사람만 떠올려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짧은 말 한마디를 건네 보시기 바랍니다. 외로움은 병보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외로움보다 훨씬 강합니다. 사람을 잇는 힘은 아직 우리 손에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로 표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